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정부 비판만 하냐고요? 사실 정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좀 잘 읽고 대응을 적절하게 하면 그나마 좀 어떤 고생하는 사람들이 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마음적 고생을 하고 있고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평당 1억을 돌파해버리고 지금 속속 1억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자 그 강남권 주변에 있는 지역들까지 매물이 급속하게 사라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저는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판한 것이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오판,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판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적다라는 거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급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만 봐도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신규 공급을 할 빈 땅은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상 못하게 지금 막아놨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아예 시행도 못하게 만들어 놨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규제를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격대면은 여기저기서 막 현장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급이 충분하다는 인식에 가장 잘못된 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지금 시점에 아파트가 집이냐 아니면 투자 상품이냐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가격이 막 올라가고 상승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살 집을 구하겠다, 이게 아니고 오를 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하고 하는 게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 상품일 경우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투기화 되는 겁니다. 투기화 됐을 때에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결국에는 공급을 많이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투자 열기를 누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집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집은 충분하더라도 이 투자 열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과 공급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락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누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좀 진정은 되겠죠. 그러나 하락하진 않는다. 공급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이게 집이냐 투자 상품이냐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그 시장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집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 대책을 세우질 못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해야 될 게 앞으로 이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 판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매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이게 투기 장세가 맞거든요. 투기 장세니까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상황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 투기꾼들을 잡는 규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죠. 정부는 이 투기꾼들만 잡으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꾼들은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잡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서 돈줄을 말려버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할 사람이 100명 있으면 한 10명 정도로 줄긴 줄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제책으로 인해서 집 가진 사람들이 아예 팔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수요를 감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 공급도 막아놓은 상태에서 기존 집이 공급되는 것까지 막아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아예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어도 그 수요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집 가진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만들지 않고 오히려 양도세를 더 중과시킴으로 인해서 팔고 싶은 사람이 아예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규제를 하려고 했으면 적절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또 실수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 신념은 어디에서 비롯됐냐? 참여정부 때의 핵심 참모들이 누구였죠? 문재인 비서실장이었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이었죠. 그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때 더 눌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13 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이길 거라고 오판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90%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또 했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덤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게 집 가진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겸허하게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시장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서민들이 고생하는 거를 어떻게 좀 최소화시킬 거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너무 집값 잡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집값도 못 잡는, 그리고 좀 어려운 돈 많지 않은 서민들은 더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입니다.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현 상황을 크게 오판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돌릴 만큼 강한 힘을 가하면 그 부작용,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집을 살 현금은 없는데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요.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참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현금 많은 부자들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시장의 흐름대로 가고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애환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정책이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살 생각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좀 더 편하게 집을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 또 하게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을 견제할 만한 수단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정부는 이제 손 놓고 뭐 손을 쓰더라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정부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부 비판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신랄하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도 정부 지지자긴 합니다. 그런데 비판할 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